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미스테리 괴담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 잘 나가던 동네의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학교 부지가 옛날엔 묘지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소위 말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묘지였던 곳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헛것을 자주 보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귀신이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는 숙여서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남자는 대부분 샤워할 때 서서 머리를 감잖아요. 그때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게 목이랑 어깨 주변에 자꾸 엉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학교 두발 규정 때문에 스포츠 머리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아주 긴 생머리의 머리카락이었어요. 한 25는 되어 보이는 그런 머리가 항상 엉켜 있어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 아세요? 분명 머리카락인데 강아지를 만진다든지 할 때의 그 생명체를 만지는 듯한 느낌. 어깨에서 그걸 떼어내려는데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집어 올릴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전문을 열어놓은 뒤 부모님한테 보고 있어 달라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머리카락이 엉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출장을 가신 뒤 혼자 집에 있는데 머리를 감아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겨우 참은 뒤 눈 따가워 죽겠는데도 눈을 부릅뜨고 머리에 샴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고 씻어내는데 눈에 샴푸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 무서워서 한쪽 손을 위로 뻗어 귀신이 모속에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팔을 휘감는 이질적인 느낌이 느껴지면서 닭살이 확 돋았습니다. 물에 푹 젖은 머리카락이 팔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 상태에서 머리를 다 감은 것도 아닌데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어나온 뒤 수건으로 대충 물을 닦고 경비실로 뛰어가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울면서 부모님께 말을 했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은 몇 번이나 무당에게 다녀오시더니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언니가 중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언니는 서울에 있는 한 여중에 다녔고 학교 주변은 골목이 비로 굉장히 많으면서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언니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집 근처에 사는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느 집 대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더래요. 할머니께선 정말 힘들게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 집에선 인기척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지나쳤을 거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던 할머니의 모습에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핸드폰이라도 빌려드려요? 네. 할머니께선 아무 말이 없고 그냥 돌아서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언니 손을 잡더니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 집 앞에 도착해서야 친구는 걸음을 멈춰서요. 뭐야 왜 그래 너 갑자기. 아까 할머니가 철문을 두드렸잖아. 근데 그렇게 세게 두드리는데 왜 소리가 안 났지? 생각해보니 철로 된 문이어서 두드리면 소리가 나야 하는데 전혀 소리 나지 않았고 가만 생각하니 그 집에는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등은 초상 집에만 걸리는 등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늦은 저녁 골목길에서 키가 큰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다리가 이상할 정도로 가늘고 걸음이 휘청휘청한 게 어딘가 음침한 분위기가 풍겼다. 마찬가지로 손도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새빨간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한숨인지 호흡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쉬는데 분명히 나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시선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이 여잔 길을 계속 물었다. 위험한 사람 같았다. 나는 대강 빨리 대답해버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김희원 아파트 305동 601호. 거기는 내가 사는 주소였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호수까지 정확하게 맞췄으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뭔가 기분 나쁜 일에 관련될 것 같아 그냥 가려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허리를 구부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더니 다시 흔들흔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소름 끼쳤다. 나는 일부러 길을 빙빙 둘러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파트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채로 재빨리 문을 열었다. 깜깜한 방 안에선 소리가 들렸다.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집에서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의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들어가자 사장님이 여자네? 하시며 야간에 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냐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의 2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 무조건 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사장님은 망설이다가 알겠다며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이어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을 안 했고 번화가였지만 손님이 많은 편도 아니라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습니다. 보통 밤 12시에서 가끔 늦으면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하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날은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밤 12시쯤 마감을 하기 위해 홀 청소를 했는데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려 하니 심심해서 노래방 기계에 노래를 잔뜩 예약하여 틀어놓은 다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당시 쿨의 예상이 나오고 있었고 신한계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서 렉걸릭서처럼 음악이 튕기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야, 이런 식으로요. 계속. 처음엔 그냥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서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쾅쾅 두드려 보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는 거예요. 그래서 밀대걸레도 던져놓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쪽방에 숨었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야 점점 더 커지더니 소리가 쪽방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리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가서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더 이상 묻는 것도 없이 알겠다며 그냥 문 잠그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나흘쯤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 친구랑 통화를 하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맨 구석에 있는 방에 가장 큰 룸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행이 여자를 버리고 갔나 싶어 저는 비꼬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네. 그러자 만취된 듯 한 그녀는 비틀비틀 거리다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썹이 없고 검은 자위가 없이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아 너무 놀라서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바로 노래방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 자리에서 또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고 바로 사장님께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18살에 자취를 시작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고요. 부모님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 저만 서울에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를 구해주셨고 뭔가 혼자라는 생각에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사실 혼자 산다는 것에 밤마다 조금 무서웠어요. 뭔가 밤만 되면 집이 한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전에 부모님과 살 때는 정말 죽었나 싶을 정도로 푹 잠들었는데 이곳에 혼자 지내고 난 뒤부턴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을 뜨곤 했어요. 몇 시인가 방에 붙어있는 시계를 보면
항상 눈을 뜬 시간은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거나 2시 조금 넘어서 깨곤 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이 드는데 그러기를 반복하길 한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쯤 눈이 떠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잠을 청하려 했는데 그날따라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10분가량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각또각또각. 제가 잠을 자는 방 바로 옆이 복도에다가 침대가 복도 쪽에 붙어 있어서 소리가 더 잘 들렸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구두 소리였어요. 근데 그 구두 소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목적지가 우리 집일 것만 같은 불안감. 소리가 가깝게 들리다가 딱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집의 번호 키였는데 뚜껑을 슬라이드처럼 올려서 번호를 누르고 내리면 열리는 구조입니다. 갑자기 그 슬라이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라이드 올릴 때 삐빅 하는 소리가 나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가 7자리인데 속으로 제발 열리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때 당시 경찰은커녕 눈 뜨고 난 뒤 그 상태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움직였다간 인기척이라도 나서 밖에 무언가가 흥분할까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삑삑삑 7자리 숫자 모두 눌렸고 슬라이드는 닫혔습니다. 삐빅. 그땐 정말 죽는 건가 싶었는데 삐비하고 틀렸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한숨 돌리려 하는데 경고음이 들리기 무섭게 다시 슬라이드를 올리더나 아까 전과는 다른 빠른 속도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 다행히 또 틀렸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2판 4판으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고리도 잠그고 그 잠그는 소리를 들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침대로 달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안 들추는 게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꼭 살짝 들어 확인했는지? 살짝 이불을 들었을 땐 근데 머리 뒤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못 들어올 줄 알았지? 그치? 네. 속온대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태로 전 기절했고 아침에 일어난 저는 문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는데 문은 다행히도 잘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꿈이라도 꾼 건가 싶어서 밖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판 중에 우리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칼로 긁은 것처럼 마구 난도질당해져 있었고 이 일을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외동아들인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는 부모님께선 얼른 올라와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5명 정도 보였으나 5명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구두를 신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도어락도 새 걸로 교체하고 부모님은 어디선가 가져오신 부적을 집안 곳곳 붙이시더니 그 이후로는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한참 공부를 하는데 새벽 2시쯤에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식 가져와서 문 열어. 나는 평소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동생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싫어서 문을 잠그고 공부를 한다. 한참 집중하고 있던 터라 나중에 먹겠다고 말했다. 3시쯤 되니 다시 엄마가 노크를 했다. 간식 가져왔어. 먹고의 문 좀 열어봐.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아서 초조하고 그때 마침 영어 듣기에 열중하고 있던 터라 엄마에게 신경질을 냈다. 엄마, 나 안 먹어도 돼. 나 지금 공부하잖아. 네. 그러자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워. 어서 문 열어봐. 문 열어라고. 열어. 열어. 네.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엄마가 소리 질렀다. 위축되어 문을 열려고 했으나 너무 이상한 느낌이라 문은 열지 않았다. 갑자기 밖에선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문 열어. 부탁이야. 제발. 흑. 평소 엄마답지 않은 간절한 목소리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고 갑자기 생각났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엄마 목소리에도 깨지 않는 아빠와 어제 엄마가 시골에 다녀온다고 했던 이야기가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한 달 전부터
매일 같은 꿈을 꾼다고 굉장히 힘들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일어나면 천장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이제 충분히 살았지? 이제 바꿀 때야 라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남편은 매일 아침 인사처럼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점점 힘들어 보이는 표정의 아내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여보 오늘은 그 꿈 안 꿔서? 네. 라며 물었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겠단 표정으로 무슨 꿈? 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라며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아는 동생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라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했대요. 준비물은 인형, 칼, 붉은 실, 소금물, 머리카락이 필요한 놀이고 인형 속에다가 쌀을 꽉 채운 뒤 TV를 제외한 불을 다 끄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넣은 뒤 붉은 실로 꿰매고 칼로 인형의 배를 3번 찌르며 미리 붙여준 이름과 시간을 말하며 오야 네가 술래다? 찾아 5분 줄게 라고 3번 외친 다음 소금물을 입에 물고 숨는데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나와서 소금물을 인형에 뱉은 다음 인형을 불로 태워야 한다는데 실제로 강령술이라고 불리며 위험한 놀이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았던 그 동생은 새벽 3시가 되자 게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TV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는 시작했대요. 비슷하니까 그렇게 동생은 장롱에 숨었고 얼마 뒤 컴퓨터에서 딩딩딩 하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무서웠지만 입에 있는 소금물은 뱉으면 안 된다고 하여 약속한 5분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갑자기 장롱을 열려고 문을 쾅쾅쾅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신을 놓아버릴 때쯤 미리 맞춰 놓았던 핸드폰 알람이 5분이 지났다며 알렸고 조심히 장롱문을 열고 나가니 분명히 화장실에 있었던 곰인형이 장롱 앞에 칼과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동생은 다음부턴 이런 놀이 절대 안 할 거라 다짐하며 집 앞 마당에 가서 인형을 태우고는 컴퓨터를 끌어갔는데 인터넷 검색창엔 장롱문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 검색되어 있더래요. 9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제 친구는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며 놀았어요. 그러던 중 컴퓨터가 한 대여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캐릭터가 죽을 때마다 다음 사람한테 주며 게임을 했는데 제가 안 죽고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 친구가 심심했던지 컴퓨터 뒤에 있는 침대에서 그냥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는 한 30분 정도 자더니 악몽 꾸는 것처럼 식은땀과 함께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무서운 꿈 꾸나 보구나 싶었는데 친구가 좀심하게 몸을 부르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 게임을 멈추고 친구를 다시 쳐다봤는데 이불을 잡은 손엔 핏줄이 보일 정도의 온몸은 식은 땀이 아니라 정말 한여름에 있는 애처럼 땀이 흥건했어요. 깨우려고 하는 찰나 악 소리 지르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너 왜 그랬냐며 봤던 걸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한 상태로 있길래 쉬라며 물 한 잔 부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입을 열더라고요. 내가 그때 가위에 눌렸거든. 파란색 옷을 입은 꼬마 아이였는데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난 좀 무서웠는데 난 쳐다도 보지 않고 걔가 의자에 앉아있는 너만 계속 쳐다보며 너한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그래서 널 부르려 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여서 계속 머릿속으로만 소리쳤어. 그 꼬마 어렸지만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 근데 네가 갑자기 돌아벨래 무슨 낌새를 알아챘나 싶었는데 넌 그냥 나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꼬마가 네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니까 몸이 움직였고 난 꿈에서 깨면서 그 꼬마가 사라졌어. 근데 나 깨어나고 난 뒤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그 말하는 순간에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어떤 꼬마 아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 왜 방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놀이동산에도 갔었죠. 신나게 놀고는 저녁에 술을 사서 들어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술을 잔뜩 마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보니 창문에선 어떤 소녀가 정면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놀라서 소리쳤죠. 이 너 누구야? 네. 하면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보니 소녀가 없어졌어요. 다들 뭐냐, 어디 갔냐 하는 사이에 소녀는 없어졌고 금방 분위기는 다시 무르익었습니다. 술에 취해서였을까요? 저희는 제가 혼자 자취하는 방이 반지하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